혹시 여러분의 아침 습관이 신장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시니어가 모르고 있습니다.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투석, 이식, 평생약 복용. 이 세 가지가 신장병 환자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장 질환은 아침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신장내과 의사 30년차 이정훈 교수의 말입니다. 진료실에 오는 환자 10명 중 7명이 아침 습관 때문에 신장을 망쳤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신장 의사들이 목숨 걸고 피하는 아침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장을 지키는 최강의 아침 루틴도 함께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 나이가 10년 젊어집니다. 실제 사례 1. 진통제로 신장을 잃은 김영희님 63세. 김영희님은 5년 전부터 아침마다 두통약을 드셨습니다. 잠에서 깨면 머리가 무겁고 아팠습니다.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3년 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5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진통제가 신장을 망가뜨렸습니다. 지금은 투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2. 물 없이 커피만 마신 박철수님 58세. 박철수님은 30년간 아침마다 커피부터 마셨습니다.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물이지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결석이 요관을 막아 신장이 부어올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물을 안 마신 게 원인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침 습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 습관이 신장을 망쳤습니다. 지금부터 신장 의사들이 절대 안 하는 아침 습관 3가지를 공개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혈액을 만듭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적혈구 생성을 돕고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50대 이후 신장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30대에 비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하지만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일어나는 일. 첫째, 노폐물이 몸에 쌓입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토하고 싶고 밥맛이 없어집니다. 둘째, 수분 조절이 안 됩니다.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셋째,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넷째, 빈혈이 생깁니다. 어지럽고 숨이 차오릅니다. 다섯째,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빨리 옵니다. 마지막엔 투석이나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장병의 무서운 통계.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3명이 만성 신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신장병 환자의 70%는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투석을 받는 환자의 평균 연령은 65세입니다. 신장병은 노인병이 아닙니다. 아침 습관병입니다. 신장내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예방이 전부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 습관만 바꿔도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습관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진통제 먹기. 왜 이렇게 하는가? 많은 시니어들이 아침에 머리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립니다. 습관처럼 진통제를 꺼내 먹습니다. 아침에 약 먹어야 하루가 편해. 하지만 이 습관이 신장을 망칩니다. 진통제가 신장을 망치는 이유.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약들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두통약, 근육통약이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줄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혈액이 줄어들면 신장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신장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끈적하고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통제를 먹으면 신장에 2배의 부담이 갑니다. 마치 목이 마른 상태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 근거.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를 보며 이런 진통제를 매일 먹으면 만성 신장병 위험이 20%나 올라갑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먹으면 신부전 위험은 3배나 증가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위험이 2배 더 높습니다. 신장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통이 있으면 먼저 물을 마십니다. 탈수가 두통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물 한 컵과 함께 식후에 먹습니다. 대안, 아침 두통에 대처하는 법. 아침에 두통이 있다면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시세요. 그 다음 목과 어깨를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덜미를 찜질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 식사를 하고 나서 진통제를 드세요. 진통제는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나?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만성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커피를 마시기 전 물 안 마시기. 왜 이렇게 하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피를 찾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물은 나중에 목마를 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신장을 망칩니다. 커피 먼저 마시면 일어나는 일.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소변을 보면서 약 500ml가 빠져나갑니다. 물 한 컵 반 정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이미 경미한 탈수 상태입니다. 혈액이 끈적하고 신장의 부담이 큽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속 카페인이 오줌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이뇨 작용이라고 합니다. 소변이 더 많이 나가면서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신장은 더 적은 혈액으로 일해야 합니다.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수기를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결석의 주범. 탈수 상태가 계속되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소변 속에 있는 미네랄과 염분이 결정처럼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하면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과학적 근거. 대한비뇨의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신장 결석 발생률이 35% 더 높습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도 안 마시면 결석 위험이 2배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커피 마시기 전에 물을 먼저 마시면 결석 위험이 40%나 줄어듭니다. 신장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물부터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을 300에서 500ml, 그러니까 2컵 정도를 천천히 마십니다. 30분 후에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물을 한 잔 더 마십니다. 올바른 아침 수분 섭취 순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을 300ml 정도 마시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커피를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커피를 마신 후 30분 안에 물을 200ml 더 마시세요. 이 순서를 지키면 신장이 편안하게 일합니다. 물 대신 마셔도 되는 것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지만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보리차도 좋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도 좋습니다. 생강 대추차도 괜찮은데 연하게 타서 드세요. 하지만 커피, 녹차, 탄산음료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오줌을 더 나오게 만들어서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나?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성적으로 입이 마르고 소변색이 진한 분들도 주의하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분들은 특히 물을 많이 드세요. 세 번째, 영양제를 한 번에 털어넣는 습관 가장 충격적. 왜 이렇게 하는가?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TV에서 좋다고 하면 하나씩 사다가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좋겠지. 아침 식사 후에 한꺼번에 5개, 10개를 털어넣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신장을 과부하시킵니다. 영양제 과다 섭취가 신장을 망치는 이유. 신장은 혈액 속 과잉 영양소를 걸러냅니다. 여러분이 먹는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가 모두 신장을 거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필터가 막히고 손상됩니다. 마치 정수기에 오염물질을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위험한 영양제. 첫째,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A, D, E, K가 위험합니다. 이것들은 몸에 축적됩니다.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고 몸속에 쌓입니다. 과잉 섭취하면 신장의 독성을 일으킵니다. 둘째, 칼슘제가 위험합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요. 과다하게 먹으면 신장에 칼슘이 쌓입니다.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칼슘 과잉입니다. 셋째, 단백질 보충제가 위험합니다. 근육에 좋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신장에는 부담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루에 2000mg 이상 먹으면 신장 결석 위험이 올라갑니다. 감기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 미국 신장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요. 비타민 D를 하루 4000 IU 이상 과다 복용하면 신장 손상 위험이 올라갑니다. 칼슘제를 하루 1000mg 이상 먹으면 결석 위험이 2배가 됩니다. 단백질을 체중 1kg당 2g 이상 먹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 신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양제는 필요한 것만 먹습니다. 혈액 검사로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합니다. 한 번에 3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올바른 영양제 복용법. 먼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만 드세요. 하루에 3가지를 넘지 마세요.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위장과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각 영양제를 먹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세요. 한꺼번에 먹지 마세요. 그리고 물을 한 컵씩 함께 드세요. 시니어가 꼭 필요한 영양제만 추린다면? 첫째, 비타민 D입니다. 하루 1000에서 2000 IU면 충분합니다. 둘째, 오메가3입니다. 하루 1000mg 정도면 됩니다. 셋째, 비타민 B12인데 이건 부족한 분들만 드시면 됩니다.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영양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EGFR이 60 이하로 나온 분들 말씀입니다. 신장 결석을 겪으신 분들도 영양제를 조심하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의사와 상담하세요. 5가지 이상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줄이세요. 영양제를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장 의사들이 실제로 하는 아침 루틴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 기상 직후 5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300ml 마십니다. 컵으로 1컵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신장이 깨어나고 혈액이 묽어집니다. 노폐물 배출이 시작됩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처럼 몸의 시동을 거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기상 후 10분 내지 15분.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줍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10번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증가합니다. 두통이나 근육통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진통제 없이도 몸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 아침 식사 30분.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을 드세요. 단백질은 적당히 드세요. 계란 1개나 생선 1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일은 반 접시 정도 드세요. 왜 이렇게 먹을까요? 균형 잡힌 식사가 신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이나 염분은 신장을 힘들게 합니다. 적당히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 식후 30분. 물을 200ml 더 마십니다. 필요한 양만 드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꼭 먹어야 하는 약만 드시면 됩니다. 영양제는 최대 2개나 3개만 드세요. 왜 식후에 먹을까요? 식후에는 위장이 음식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약과 영양제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장도 아프고 신장도 힘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 식후 1시간. 이제 커피나 차를 1잔 드세요. 커피를 마신 후에 물을 200ml 더 마시세요. 왜 이 타이밍일까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후에 카페인을 먹는 겁니다. 탈수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커피의 장점은 누리면서 단점은 피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계, 오전 중.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산책하면서 물을 1컵 더 마시세요. 왜 산책을 할까요? 활동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신장의사의 하루 물 섭취 계획.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0ml를 마십니다. 아침 식사 후에 200ml를 마십니다. 여기까지 500ml입니다. 오전 중에 300ml를 더 마십니다. 총 800ml가 됩니다. 점심 전후로 400ml를 마십니다. 이제 1200ml입니다. 오후에 300ml를 마십니다. 1500ml가 됩니다. 저녁 전에 200ml를 더 마십니다. 총 1700ml가 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가 목표입니다. 다음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으세요.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붓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퉁퉁 붓거나 발목이 부어 있다면 신장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변색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습니까?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진한 갈색이거나 거품이 많으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 횟수가 줄었습니까? 하루에 4번도 안 보신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 보러 2번 이상 일어납니까? 야간뇨가 심하면 신장이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까? 신장이 나빠지면 노폐물이 쌓여서 늘 피곤합니다. 식욕이 없고 속이 메스껍습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합니다. 가려움증이 자주 생깁니까?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는 겁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합니까? 신장이 나빠지면 빈혈과 수분 과다로 숨이 찹니다. 신장 기능 검사 항목. 병원에 가시면 4가지 검사를 받으세요. 첫째,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입니다. 이건 신장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거르는지 보는 겁니다. 둘째, 사구체역과율 검사입니다. EGFR이라고 부르는데 신장 기능을 점수로 나타냅니다. 셋째, 요단백 검사입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전해질 검사입니다.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을 확인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아침 습관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에 5g 이하로 드세요. 찌개나 국물 음식을 피하세요. 국물에 염분이 많습니다. 라면, 햄, 베이컨 같은 가공식품도 줄이세요. 이런 음식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적정량만 드세요.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면 충분합니다. 70kg이시면 하루에 56g에서 70g만 드시면 됩니다.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를 선택하세요.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병의 주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꾸준히 드세요. 혈압약, 당뇨약을 빼먹지 마세요.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네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하루 30분 이상 움직이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너무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몸에 무리가 가면 신장도 힘듭니다. 다섯 번째,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자는 동안 신장이 회복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장도 쉬지 못합니다. 신장 의사들이 절대 안 하는 아침 습관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를 먹지 마세요. 둘째,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을 꼭 마시세요. 셋째, 영양제를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신장을 지키는 최강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300ml 마시세요. 스트레칭을 5분 하세요.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드세요. 식후에 약이나 영양제를 2개나 3개만 드세요. 1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고 물을 200ml 더 마시세요. 오전에 가볍게 산책하면서 물을 1컵 더 마시세요. 신장 건강 핵심 수칙을 지키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물을 마시세요. 염분은 5g 이하로 드세요. 단백질은 적정량만 드세요.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신장 검사를 받으세요. 신장은 조용히 일합니다. 아무 불평 없이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묵묵히 일합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행히 신장은 습관의 장기입니다. 아침 습관만 바꿔도 90%는 지킬 수 있습니다. 진통제 대신 물 1잔, 커피 전에 물 1잔, 영양제는 필요한 것만.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투석 없이, 이식 없이 건강하게 늙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1잔. 그것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신장을 망치는 저녁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들이 절대 안 먹는 야식 리스트도 공개합니다. 라면, 치킨, 족발, 과일, 우유. 이 중에서 신장에 최악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신장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먹는 야식 대안도 알려드립니다. 배는 고픈데 신장은 걱정되는 밤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되세요. 신장을 지키는 물 1잔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